네, 시장에서 반짝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유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안아갑니다. 이 호재가 조금 지속적인 반등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일부 항체 치료제지 않습니까? 사실 항체 치료제는 계속해서 이제 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 주가들의 특히 백신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백신도 중요하고요, 경구용 치료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값이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80만 원대 백신이 80만 원이면은 치료제는 경구용 치료제는 뭐 2만 원, 3만 원대 정도에 해결한다는 건데, 어쨌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유럽 의약품청의 레키로나 승인 권고 이런 부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유럽 허가에 초읽기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유럽 내에서 첫 번째 정식 항체 치료제가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좀 끈기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그리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기타 몇 개 종목들이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이제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끈기 있게 대응하시면은 추후에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레키로나 유럽 항체 치료제 사용 임박이라는 이슈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외에도 뭐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든가, 또 이렇게 항암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내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 추후에 좀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하는 이유는 아주 먼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3사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네. 이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또 이슈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최근 바이오주들의 어려움이 정말 큽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주신 게 셀트리온 그룹주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실적 좋고 재무 좋은 종목들은 조금 버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오늘도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실적은 좀 안전한 편이죠.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주목하실까요? 뭐 대체로 뭐 다 주목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서정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또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주목받을 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아쉽게도 목표가 하향 조정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추후에 이러한 레키로나주라든가 기타 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매출 성장세가 또 내년에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요. HTS로 보면 더 느낌이 더 잘 올 수가 있습니다. HTS를 보시면은 주가가 또 이렇게 주봉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면은 17만 원에서 8만 5천 원, 뭐 절반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상장됐던 시점 요거보다도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과매도 국면이고, 현재 가격대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가가 빠지는 동안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비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대차 잔고가 일부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10월 29일 날 공매도가 출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약간의 쇼커버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85,900원인데요. 최근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를 감안했을 때 93,400원만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하게 위쪽 방향으로 틀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지금 85,900원이잖아요. 지금 뭐 좀 짧게 좀 제안할게요. 85,000원.
예, 바로 밑인데요. 85,000원 정도 하방을 좀 잡으시고요. 상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13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오늘 주목을 하셨습니다. 일단 하단은 조금 짧게 85,000원 잡아주셨는데요. 93,400원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면서 목표가 13만 원 함께 체크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첫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볼게요.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관련주가 되겠는데 두산밥켓,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진성TC 정도가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설기계 관련주는 사실 중국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중국 쪽에서는 또 최근에 조금 부진하잖아요. 저희가 네. 어디 쪽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까요? 당연히 미국 쪽에 포인트를 네. 맞추셔야죠. 그래서 미국의 그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죠. 자, 인프라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적 인프라가 있고요. 인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인프라는 아직 통과가 최종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물적 인프라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물적 인프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이런 낙후된 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이라든가 건설 기계 쪽의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미국의 인프라 정책이 이제 그 발표가 좀 됐는데 그럼 당연히 건설이나 건설 기계 쪽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 이런 것들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죠, 정확하게. 네. 이런 거라든가 DY 파워라든가 진성 TC 그리고 현대 건설 기계 그리고 두산 밥켓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흐름상으로 보면요. 두산 밥켓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쏘쏘다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두산밥켓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신 네. 거면 오늘의 원픽이 두산밥켓일까요? 네, 당연히 두산 네. 밥켓입니다. 왜냐하면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흐름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두산 밥켓이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받은 이유였던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물류 대란이라든가 핵심 부품 공급 차질 이런 우려로 인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 매출 판매 단가 인상이라든가 기존에 또 두산산업 차량 인수 영향으로 인해서 추후에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근본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또 가장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또 가장 탑픽이 제가 볼 땐 두산 밥켓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밥켓과 현대건설기계와 두산 인프라 코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실적 컨센서스를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지금 4, 4분기잖아요. 4,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증가율이 컨센서스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별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성 TC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다른 종목 현대건설기계도 별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두산 밥켓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부분에 의해서 뭐 주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당연히 매출 성장이 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어떤 실적 컨센서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산 밥켓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공매도 비율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44,850원이잖아요. 최근에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가 42,900원이에요. 42,900원이 돌파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가격대가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포인트로 왔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약간의 그 발동이 있었죠. 약간의 이제 공매도가 좀 출현했는데 이 부분을 딛고 쇼크오버 현상이 일부 나오는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꿀팁을 드리면 공매도 비율 차트를 볼 때 공매도가 출현을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주가 고점일 때 그리고 주가가 바닥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의 공매도 출현이 일부 되었다가 그 부분을 딛고 쇼 커버링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실적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밥께 주목하자 말씀드리고 하방 손절가는 42,000원 정도 제한하고요. 목표가는 59,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소형 건설기계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산밥켓에 주목하셨습니다. 목표가 59,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42,000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부장님, 시간이 조금 남았죠? 이전에 저희가 이야기 다뤘었던 네. 디어유 얘기 잠깐만 할게요. 네. 오늘 이제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현재 네. 25% 급등인데 네. 시장에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1조 3천억이네요, 그죠? 네. 그죠? 1조 3천억이네요. 사실은 1조 원 넘어가게 되면은 DOU가 좀 부담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100% 올라서 공모가 대비 100% 올라서 출발해서 지금 플러스 25% 정도 올라 있는데요. 지금 수급은 기관이 13만 주를 사지고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지금 설마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의견 자체가 목표가가 지금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냐면 45,000원 정도 제시를 한다고 아침 네. 리포트를 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65,000원까지 가격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공모주 받으신 거 매도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를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디어유에 대해서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 거고요. 곽영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